안녕하십니까. KBS 특강 이규봉입니다. 혹시 이 펀 경영, 영어로 FUN입니다. 이 웃음 경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유머 감각이라든지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사실 뭐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직장이든 학교든 또 가정이든 항상 재치 있고 유머 감각 있는 사람이 늘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기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KBS가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웃음 전도사 경운대학교 의료경영학부의 윤봉만 교수를 모시고 이 웃음으로 나를 경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윤봉만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이 시대가 그야말로 이제 웃음이 나의 경쟁력이 돼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해도 어디 가서 재미없다는 얘기는 안 듣거든요. 좀 재미있다 보기보다는 이런 얘기를 듣는데 조금 이제 어려운 것이 어디 가서 재미있는 얘기를 들으면 저도 방송에서 좀 사용하고 싶어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나의 것으로 소화한다고 하는 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가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죠. 웃음은 우리에게 대인관계에 있어서 문을 열 수 있는 맞는 키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런 웃음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남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재밌게 얘기하는 사람의 모습과 억양, 이런 모양을 잘 보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용만 어디 가서 친구인데 옮겼을 때 썰렁하다는 얘기를 듣기가 십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을 나에 의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죠. 그렇습니다. 유머도 웃음도 사랑도 행복도 기쁨도 연습을 많이 해야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하. 그 자세한 얘기는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봉만 교수님 이렇게 얼굴만 봐도 어떻습니까? 좀 미소를 띠고 계신 것이 오늘 왠지 한 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이지만 재밌는 강의가 될 것 같죠? 큰 박수로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경운대학교 의료경영학부 윤복만입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에 학생들하고 졸업여행을 인디언마을에 갔었습니다. 갔었다가 촌장님을 만나 뵙고 촌장님, 인디언마을에 무슨 특이한 풍습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풍습이 있습니까? 저희 인디언마을에서는 기우제를 지내면 꼭 비가 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좀 가르쳐 주실랍니까? 가르쳐 드리지요. 어떻게 지냅니까? 비 올 때까지 지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기우제에 지내서 비 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루지 못한 일이 아니겠나. 정말 웃을 수 있을 때까지 웃어보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국에 강의를 차 여기 오다 보니까 사거리 방송국 오기 전에 사거리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오토바이에 자기 아들을 태운 어떤 분이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니까 바로 직진해서 바로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애기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마침 제가 저 차에 태우고 쫓아갔습니다. 방송 앞에 가서 그것도 모르고 계속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십시오. 저 애기를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하면 그 애기 아빠가 자기 자녀를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엄마는 이러시더라고요. 엄마는 그 위에서 또 떨어뜨리고 아들은 또 떨어뜨리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걸 보고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웃어라 그래야 성공한다. 그리고 옛날 말 중에 좋은 말이 많습니다만 몇 가지 바꿔야 될 말이 있습니다. 웃기는 놈이다. 날 샜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또 놀고 있네. 잘 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웰빙에. 또 우리가 날이 새야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웃기는데 굉장히 요즘은 인기가 있습니다. 웃기는 사람이. 그 웃음은 굉장히 경쟁력인데 이런 말들이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재밌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데 우리가 그 미국 하버드 대학 공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까 성공한 사람의 85%가 우리가 대인관계가 좋아서 성공했다. 지식과 실력도 중요합니다만은 인간관계. 그 인간관계의 첫 번째 요소가 좋은 표정입니다. 좋은 표정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웃음을 웃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웃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성공학자
브라이언 트레시라는 사람은 우리 인간관계의 첫 번째는 좋은 표정인데 좋은 표정은 잘 웃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웃고 죽은 돼지는 값도 비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활짝 웃고 죽은 돼지는 시장에 갖다 팔 때 한 5천 더 비싸게 받아도 팔린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은 웃는 얼굴은 얼마나 값이 비싸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재테크, 시테크, 못지않게 유머테크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재치와 유머인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이 안동입니다. 안동인데 안동에는 하회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 그 하회탈이 미소가 있습니다. 신라에는 신라의 미소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서울에 학교 다니기 위해서 안동역에 기차역에 왔었습니다. 왔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양복을 다 입으시고 서울관 차를 시간표를 보시는데 글자를 못 읽으십니다. 옆에 잠마 입은 분 보고 저 서울관차가 몇 시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글자를 잘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아니 양복 잘 입으시고 글자도 안 보여요 하니까 이분이 양복을 막 벗더라고요. 당신 한번 입어보세요. 글자 보이나 지금? 양복 입는다 글자 보이는 건 아니죠. 이렇게 재밌는 얘기하는데 한 두 분은 잘 안 웃고 계시는데 방송 끝나고 병원에 가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몸이 약하면 웃음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할아버지들이 하회마을에 많이 계시는데 택시 타고 들어가다가 10,000원이 나왔어요. 택시기사가 할아버지 10,000원입니다 하니까 8,500원 주고 내리시거든요. 그래서 왜 8,000원 주십니까? 물으니까 탈 때부터 1,500원이 돼 있다구나. 5,000원 주고 또 내리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왜 5,000원 주십니까? 자네가 내가 둘이 타고 왔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즐거운 가정을 세 번째가 즐거운 가정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가정부터 즐거워야 사회가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훈이 우자입니다. 가훈이 우자인데 제가 많은 곳에 강의를 갑니다. 그럼 농협에 갔다가 아주 재밌게 강의를 들었다 해서 햇미살을 조금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걸 이제 건강이 좋다고 제가 집사람 보고 밥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밥을 먹는데 이 돌이 나오더라고요. 그 돌을 탁 씹었어요. 그래 화를 내려고 보니까 가훈이 웃자니까 내가 웃을 수도 없고 화낼 수도 없고 해서 여보 돌이 덜 익었어 이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잉어 골래 드시지 왜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잉어를 보는 눈이 없어서 소문 만복나라에서 웃는 문에 10,000가지 복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결혼할 때는 누구라도 당신이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좀 살다 보면 당신 때문에 못 산다 이런 얘기도 하고 너가 이 세상이 최고 예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10년 살다가는 너 빼놓고 다 예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뭐 또 얘기 놓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집사님 고맙고 해서 우리가 여행을 가자.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여행 가다가 저기 영덕 대게 축제에 이제 가보자. 그래 가다가 한참 가는데 한 10분 중 가는데 집사람이 여보 잠깐만 왜 그러냐 집에 다리미를 꼽아놓고 왔대. 그래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불나니까. 그래서 되돌아가서 가보니까 다리미가 안 꼽혔어요. 꼽히면 화가 덜 나는데 안 꼽히면 화가 더 나. 그래서 또 가자 가다니까 잠깐만 왜 그러냐 다리미를 꼽았나 안 꼽았나 확인하다 진짜 꼽아놨대. 그래 그랬습니다. 그냥 가자 다리미 들은 거 싫을 것 같아. 그래서 저도 간혹 웃고 살지만 간혹 이렇게 경미한 말다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또 복권이 당첨됐을 때 이 돈 어떻게 쓸 것인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말다툼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5시에 어떻게 강의를 가야 되니까 이렇게 좀 쑥스러웠어. 머리맡에다가 종이에다가 여보 5시에 나를 깨워주세요 라고 해놓고 잤어요. 그 눈 떠보니까 6시야. 급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화를 내려고 보니까 머리맡에 종이에다가 여보 5시에 일어나세요. 종이를 그렇게 시작하더라. 그 저는 딸이 3명 있습니다. 딸이 3명 있는데 그래 저희 시장님이 뭐 고향의 선배님이고 해서 시장님이 우리 윤 교수님 인구가 자꾸 주는데 교수님부터 아들 하나 더 넣지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 20만 원씩 보조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집사람 보고 시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20만 원 돈 더 벌 겸 이걸 하나 놓자
그래서 이제 저 닮은 애기가 잘생겼으니까 한번 놔보자. 그래서 이제 놓는데 병원에 가니까 수술하는데 수술비만 200만 들었어. 앞으로 한 몇 억 들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거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하러 막 들어가는데 그 관계자 외출입 금지 이렇게 나잖아요. 그래서 간호사가 돌지 마십시오. 내가 관계자라니까. 관계자가 내라니까 이렇게 됐다. 그렇게 좀 재밌게 살면 자녀들이 밝고 맑고 건강하게 큽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주 잘 크기를 다 바라지 않습니까? 네. 사회에 큰 일을 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한테 많이 웃고 좋은 이런 환경 속에서 커야 된다는 거죠. 사랑을 많이 받고 큰 어린이는 사랑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들은 이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제가 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타임즈에서 리더자의 필수 덕목은 유머다. 그래서 좀 리더자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재밌게 키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애가 수경이라고 있는데, 둘째인데, 반장 선거에 1학년, 2학년, 3학년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계속 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반장 선거에 나가니까 35명이 제약하고 있는데 30명이 출마했습니다. 5명은 신발 끈 묶다 못 나가고. 보면 다 나가버리면 다 나가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건 별 차이가 없죠. 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좀 있으면 표가 많이 받게 됐습니다. 8표로 압도적으로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 나갔네 5표, 본인 거 6표, 나간 나중에서 지금 안 되는지 알고 찍어줘서 8표로 됐다. 그래 이제 큰애는 중학교 가서도 지금 이제 실장도 하고 반장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학교 6학년 때 생활교육표를 적어왔어요. 그래서 수빈이의 여름 겨울 방학 계획표. 그래 보자. 아침 6시 기상 6시까지 공부, 5분 휴식, 밤 12시까지 공부. 기특하다. 어릴 때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아빠 뒷면을 봐주세요. 뒷면을 보니까 본 계획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로 많이 변경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집안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사실은 중요합니다. 주부의 역할이 웃음을, 맛있는 반찬을 많이 만들고 웃음의 반찬도 하나 더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주제가 웃음이 인생을 바꾼다.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첫째가 이제 유머가 경쟁력이다. 유머가 굉장한 경쟁력입니다. 이제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꼭 해야만 되는 경쟁력이다. 그래서 태국 수상이 일본 수상에게 참새 연말을 선물로 보냈는데 오다가 한 마리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비서가 그 수상에 그런 보고를 드릴 수가 없어서 한 마리를 일본 참새를 사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상이 보고는 비서, 예 각하, 한 마리는 어떻게 꼭 일본 참새같이 생겼냐? 예 각하, 한 마리는 통역입니다. 뭐 그거 죽었다 이런 것보다는 그 한 마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성공하면 행복해진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 행복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도 생각을 해보면 조금 어려워도 못 알아들으십니다. 우리 웃으면 복이 와요 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은 복이 오면 웃는다. 근데 웃어야 복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긴다. 울면 울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운명을 바꾼다. 웃음이, 유머가. 우리나라 지금 우울증이 굉장히 아주 관심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만 해도 아주 유명한 여자 탤런트가 세상을 떠났고, 또 홍콩의 장국영이라는 아주 잘생긴 이런 영화 배우도 1년에 155억을 번대요. 그렇게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죽는 건 알겠죠? 우울증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다. 그 2003년도 우리나라 통계에 보면 1395명 정도가 우울증, 세상에 자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웃을 수 있다면 세상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우리가 많은 웃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저도 그래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만은 웃음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고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웃음과 낙하산은 패자야 살 수 있다. 그 조 지라드라는 세계에서 13,000대를 자동차 판 세계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얼굴은 밥을 먹기 위해서나 면도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웃기 위해 있다. 이런 웃음 예찬론을 편 적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잘 웃습니다. 하루 600번쯤 웃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하루에 6번쯤 웃는다. 어떤 분들은 하루 한 번도 안 웃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까르르 까꿍 웃지 않습니까? 까르르 까꿍 그는데도 이 과학적인 게 우리가 도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냥 애기 보고 까꿍 그러면 애기 놀라지 않겠습니까? 까르르 끄면 애기가 딱 돌아볼 때 까꿍 그러면 애기도 웃을 준비가 되어 있다. 제가 노인댁 가서 까르르 까꿍 하니까 노인이 미쳤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이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를 들수록 웃음과 울음을 잃어가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이들은 제가 이 일일 교사를 가봤어요. 일일 교사로 갔다가 여러분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참새가 10마리 있는데 2마리 날아가다 부딪혀 떨어졌습니다. 무슨 현상입니까? 하나가 손 딱 들더니만 선생님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우하고 고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나? 새우가 이긴대요. 어떻게 그러냐 물으니까 새우는 깡이고 고래는 밥이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생각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손가락을 영어로 뭐라 하지 하니까 핀 거요. 근데 주먹을 영어로 뭐라 하지 하니까 안 핀 거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은 몇 번씩 이렇게 네 발로 기다가 2발로 서지 않습니까? 많은 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끝까지 이렇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계속 기 댕겼다면 이렇게 오지 못했지 않겠어요? 방송국까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린이는 끝없이 일어서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한다. 우리가 인간은 3번 태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서 태어날 때 태어나고, 2번째는 진정으로 사람으로서 섰을 때 2손을 쓸 수가 있고 사랑을 할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멀리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3번째는 내가 살아가는 사명을 발견했을 때 진정으로 인간으로서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성인이 되면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면 또 사회에서 또 실패하면 서울역 앞에 와서 신문 듣고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IQ 높은 사람보다 EQ, 감성지수 높은 사람, 또 그리고 NQ 도덕성, DQ 디지털 지수, NQ 공존 지수, SQ 사회성 지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HQ 유머 지수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 결혼하는 그 1000명 하는 미혼 여성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남성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까? 물으니까 재밌고 재치 있는 남자가 인기 있다. 거의 99% 이상이 재밌는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저도 제가 집사람이 아주 미인하고 결혼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밌었어. 안 믿습니다만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그맨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좀 미인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네, 미인은 재밌는 사람을 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3번째 주제가 웃음의 효력입니다. 과연 웃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을까? 동의보감에 보면 웃음은 보약보다 좋다. 일소일소 일로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어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웃음은 첫 번째로 만병통치약이다. 그래서 미국 인디애나 주에 있는 볼 메리얼 병원에서 1926년에 설립된 아주 오래된 병원입니다. 그 많은 환자들에게 나눠주는 책자에 보면 15초 웃으면 이틀 수명이 연장된다. 오늘 웃은 것만 해도 20년 수명이 연장됐다. 안 웃는 분은 제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만, 이걸 보고 웃는 시청자분들도 100살까지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많이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엔돌핀을 일시시 주사 맞는 데는 많은 돈이 듭니다만, 한번 박장대사고 나면 3cc의 엔돌핀이 생성된다. 그래서 옛날에 수술할 때 마찰이 없을 때는 많이 웃기고 나서 수술을 했다. 이런 이제 결과도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웃음에 대한 걸 진작 알고 늘 좀 재미있게 살아가는 노력을 했습니다. 군대 생활할 때 남자들 모이면 군대 생활 많이 하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UDT 출신입니다. 우리 동네 특공대라고. 그래서 저거 방이 치고도 병렬에 한번 날까만 방이다. 잘생겼다. 그래서 전방에 배치됐다가 취사반장을 했어요, 제가. 그 최전방에 있는데, 이제 최전방에서 이제 양식을 줍니다, 군대도. 돈가스 2박스, 소스 2박스 싣고 온 차가 급하니까 잘못 내리고, 돈가스 2박스만 내리고, 소스는 다른 부대 싣고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내가 제사반장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00명분의 돈가스가 200인분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다. 2인분씩 배식해라. 딱 주문하니까. 군인들이 많이 많아요. 아무리 군대지만 아침부터 뻑뻑하게 소스도 없이 어떻게 먹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마, 먹어라. 어느 다른 부대에서는 지금 소스만 2인분씩 먹고 이 소스만 2인분씩 먹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나 이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그래서 하하호호 다이어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웃으면 지나간 6월 4일 날 그리스에서 유럽 비만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논문에 발표에 하면 우리가 하루에 10분만 웃을 수 있으면 50칼로리가 소모될 수 있어서 초콜릿 중간 크기 하나 먹는 만큼은 감량할 수 있다. 그래서 1년 동안 웃으면 3kg 정도 웃는 것만 해도 다이어트가 된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웃으십시오. 보통 많이 웃지 않고 많이 먹고 안 움직이니까 살쪄 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가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는 거죠. 혈액순환을.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을 보면 사랑한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물 결정체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또 물이 너 바보야 라고 하면 물이 이렇게 결정체가 깨어져 버립니다. 또 물을 감사하다는 기도를 하고 마시면 결정체가 저렇게 예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또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봤을 때 얼마나 웃음이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된다면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또 이 모든 것을 흘러야 됩니다. 강은 강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흘러야 강이 새로운 강으로 존재할 수 있죠. 고이면 썩어버린다는 거죠. 생각도 사고도 우리가 흘러야 된다는 거죠. 이 자료는 물만 7년간 연구한 유명한 학자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넷째가 이제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다. 스트레스의 최고의 적은 웃음입니다. 웃음의 최고의 적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웃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이 웃으면 이것이 부메랑이 되고 바이러스가 돼서 옆에 사람에게 다가가고 되돌아온다. 다섯 번째가 이 웃음은 학습에 매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대학에서도 제가 수업 굉장히 재밌게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고 재치가 있고 그래서 많은 대기업에 면접 볼 때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제자들의 얘기들이 많이 전해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순발력 있고 재치 있게 키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 하나가 저에게 와서 교수님 주례를 좀 써주십시오. 내가 원래 나이가 35인데 웃으면 기쁨을 줍니다만 비웃으면 슬픔을 주는데 우리가 나이가 세 가지 나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민등록 나이가 있고 두 번째가 20살이지만 건강관리를 못해서 상당히 나이를 든 형태의 건강을 가질 수가 있고 세 번째가 나이가 70이지만 젊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삶의 얼마나 청춘한 시를 보면 알지만 내 마음에 우체국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으면 젊다는 겁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야간대학이 있습니다만 야간대학에 많은 나이 든 만학도들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 학생들이 아주 마음이 젊습니다. 젊다는 거죠. 제가 어제 기업에 강의 가서 보면 젊은 사원인데도 계단 올라오면서 강의장에 들어오면서 한마는 이 세상 그러면서 들어오면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런 사원들은 젊지만 과연 젊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례를 서달라고 해서 주례는 우리 학교 총장님처럼 이렇게 경륜가 이렇게 연륜이 계시는 분이 좀 서주는 게 안 좋겠나. 물론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교수님 좀 서주십시오. 잘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잘생긴 건 알아가지고 그래서 좋다 서주겠다. 주례비는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주례비는 신부가 이쁜 만큼 주고 가라. 생각도 안 하고 10,000원을 바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10,000원씩밖에 안 생겼나? 그래서 신랑 입장 신부 입장 5분 만에 끝내고 신랑 내내 빨리 와보게. 잔농부처는 빨리 받아가게.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예. 몇몇 분들은 옛날에 주례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제가 재밌게 하다 보니까 1학년 좀 되면 아주 고등학교 티를 좀 덜 벗으니까 그냥 면필도 좀 던지고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이제 수업이 시작된 줄도 모르고 그래서
또 밖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학교 가서 이 선생님이 학생이 말을 안 하고 괜히 우울하면 부모님하고 면담 신청합니다. 근데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학생이 막 너무 이렇게 활발하면 부모님을 오라 해. 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이제 활발한 건 좋습니다. 이렇게 활발하고 애기는 그래 활발해야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좀 소극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교육이 저는 좀 활발하게 키웁니다. 학생들을. 그래서 이렇게 지도하는데 그래서 샘플을 막 주 던지고 받아요. 그래서 던지고 받은 학생 다 나와라. 그 던진 학생 나오는데 받은 학생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다가갔어. 왜 안 나오노? 왜 안 나오지? 하니까 받아 떨어뜨렸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내 별명이 뭔지 아냐? 내 별명이 그러니까 뭐 윤삼하다, 박중훈이다, 막 이렇게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별명이 독사다, 까치 독사다. 그건 이제 무섭다. 그럼 한 학생이 막 웃고 있어요. 내 독사인데 니는 왜 웃어? 너 별명이 뭐야? 예, 전 땅꾼인데요. 그러니까 겁이 안 나죠. 시험 문제를 내는데 객관식을 이제 예비 시험을 치는데 이렇게 대부분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만은 간혹 한둘이 이렇게 좀 재밌게 노는데 이렇게 신경을 쓰는 학생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학교든지 간에. 그래서 객관식 수문제를 냈는데 한 학생 계속 연필을 굴리고 있어요. 너 안 나오고 뭐 아니니? 그래. 한 20분 굴리고 있기 때문에. 예, 검산합니다. 검산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마음이 약해서 D를 줬는데, 7과목에 F가 한 과목 D입니다. 그 부모님이 전화 왔어요. 교수님, 저 자식놈이 7과목 D고 교수님 과목만, 7과목이 F고 교수님 과목만 D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한 과목이 너무 치중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동포가 전화 왔어요. 그래서 재밌는 친구들이 많아요. 냉면을 먹으러 갔는데, 한 2시쯤 됐는데 한 학생이 배가 고프대요. 그럼 밥을 안 먹었나?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냉면을 먹으러 시내 갔는데요. 그래서 5,000원 선불이기 때문에 돈을 주니까 8,000원을 거슬러 주기 때문에 앉아 먹다 보면 그또 3,000원 달라 할까봐 그냥 왔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을 때 이렇게 좀 자유분방하고 사고가 넓은 친구들이 큰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황우석 교수님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자부심을 심어주는데 이미 저는 줄기세포가 한국에 있어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줄기차게 무슨 일들을 잘하니까. 그래서 이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이 손끝이 맵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콩 같은 건 그냥 이렇게 집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젓가락으로. 외국 사람들은 콩을 못 집어 먹습니다.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해서 우리 학교 외국 교수가 내보고 윤 교수 나도 이제 콩을 집어 먹을 수 있다. 나는 밥풀도 젓가락으로 집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이런 손재주와 이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네 번째가 웃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웃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가 우리가 성격이 급합니다. 자장면 집에 가서 보통 젓가락 까면서 자장 빨리 이러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뭐 회식하러 가보면 친구들하고 삼겹살 구우면 이렇게 좀 맛있게 굽혀야 맛있는데 색깔 바뀌면 주먹 김 나면 주먹어버립니다. 삼도하상이면 주먹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애기 키울 때도 보면 빨리 일어나라, 빨리 세수해라, 빨리 밥 먹어라, 빨리 가방 사서 학교 가라, 빨리 갔다 와서 피아노학원 가라, 영어학원 가라, 수학학원 가라, 빨리 자라. 하루 30번씩 빨리빨리 소리만 듣고 하다 보니까 이 어릴 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크다 보니까 커피 자판기에 커피 뺄 때도 보면 돈 200원 넣고 아니 불이 들어와 있는데도 손 막 넣습니다. 커피 다 흘려. 근데 내가 내 제자 보고 돈을 주면서 커피 한 잔 빼줄래? 그래서 옆에 서 있는데 교수님 빈컵 나오는데요. 하도 빨리 빼니까 빈컵이 나와. 우리 KTX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자 서울역에 5분 후에 도착합니다 라고 하면 다 이렇게 서버려. 시속 300km인데 뭐 뛰어내릴 거예요 어떨 거예요. 그럼 다 이렇게 서서 기다리는데 한 1분 전에 나오도 되는데 다 서서 기다리고
우리 자동차 신호등도 보면 어떻습니까? 파란불에 잠시만 있어 보십시오. 경적이 울리고 한 10초 있으면 머리 막 나오죠. 한 3초 있으면 몇 명 내립니다. 네? 소형차 같으면 들어옮겼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안동에도 아주머니가 운전을 배웠어. 몰고 나가니까 좀 머뭇머뭇하니까 아저씨가 아니 아줌마 밥이나 하지 왜 나왔어요? 하니까 밥하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초보 운전 밑에다가 밥하러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맛있는 과일을 하나 발견했는데 먹고 나서 반응이 다 다릅니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은 가지를 하나 잘라가자 젖붙이려고. 중국 사람은 씨를 하나 얻어가자 만만히 심어서 키우려고. 한국 사람은 통째 내는데 파시러 포크랭가에 들어가기. 근데 이 빠른 성격이 우리가 IT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거죠. 빨라야 되지 않습니까? 인터넷 시대에서는 정보통신 속에서. 그럼 우리가 휴대폰이 세계적으로 아주 명품을 만들었고 또 우리가 많은 전자제품들이 세계에서 우리 브랜드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 보면 그런 성격 말고도 몇 가지 휴대폰만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 비빔밥 문화가 있어서 뭐 썩는 데는 끝내줍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도 디지털 카메라도 넣고 오락도 하고 전자계산기도 넣고 휴대폰을 다용도로 사용하는데 우리는 천부적인 재질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국에 국밥에 국에 반만 국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에게 크게 도움되는 점도 있다는 거. 우리가 두 번째 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작은 것을 웃지 않습니다. 축구 시합을 보더라도 작은 축구 시합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월드컵 같은 걸 보더라도 우리가 2002년 보면 48년 동안 우리는 한 번도 1승을 하지 못했어요. 출전했다가 한 번도 1승을 하지 못하고 몇 번 비긴 적은 있습니다만 바로 4강까지 가버립니다. 우리는 자잘한 거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괜히 한 번씩 이기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쭉 지다가 쭉 지고 뭐 비기다가 바로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가 우리가 이제 비교, 세 번째가 비교하는 것 때문에 이웃 사람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나는 나죠. 이 잡초랑은 없습니다. 풀도 그 이름을 모른다 뿐이죠. 다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남하고 비교하는 것 때문에 웃지 않는다. 네 번째가 우리가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그럼 한 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걱정이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32%는 이미 지나간 걱정이다. 20%는 아주 사소한 걱정이다. 4%는 어쩔 수 없는 걱정이고 4%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걱정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100가지 걱정 중에 4가지만 하면 되겠다. 그래 웃음을 웃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가 비워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채우는데 급급하고 냉장고에다 가득 채우면 새로운 물건을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번씩 비워내고 이렇게 마음을 비워내고 우리 88 올림픽 때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굴렁쇠 기억나지 않습니까? 수많은 개막식을 봤습니다만은 그 이어른 교수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데 아주 지금 생각해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한 명이 움직이려고 하면 많은 예산도 들 텐데 반바지 입혀갖고 긴 바지는 아니고 이 자전거 포에 가서 이거 한 개 빌려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되니까 아주 경제적이면서 세계적으로 기억 남는 하나의 아름다운 비움의 미학. 우리 비워야 웃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의가 재미있습니까? 네. 재미있으면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 박수를 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져서 굉장히 나도 기쁘지만 남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연 유머형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우리가 또 이렇게 재미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첫 번째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를.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이 되고 벌이 먹으면 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된다. 받아들이는 데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딜 가기 위해서 10곳에 지나치다 보면 4번의 빨간 신호등을 만나고 6번에 파란 신호등을 4개 만나고 빨간 게 6개 만났다 하더라도 나는 이 4번의 파란불을 생각하는데 옆에 친구는 6번의 빨간 걸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1과 10을 줬을 때 학생들이 답이 다양합니다. 1과 10을 줬을 때 100과 10을 줬을 때 100에서 10을 빼서 90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100과
10을 나눠서 10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100과 10을 곱해서 1000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아빠가 이제 TV를 보는데 헤드라인 뉴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물었어요. 아빠 헤드라인이 뭐야? 헤드라인 헤드 머리 라인 가름맞이 뭐야?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는 감사하죠. 살아있음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어떤데 한 4시쯤 눈을 뜹니다. 또 자려고 하다가 아니다. 또 잤다가 또 눈을 감았다 못 뜨면 죽으니까 그냥 뜬 김에 책이나 보자. 이 죽고 산다는 게 별거 아닙니다. 감았다 못 뜨면 죽고 들으시다 못 뱉으면 죽는 거죠. 죽고 사는 것은 들으시다 뱉는 데 있고 감았다 뜨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음이 감사하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보면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소말리아에 한 기자가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보니까 과일 하나 주니까 어린이가 엄청 굶어서 과일 하나 들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반을 나눠주니까 그걸 들고 고맙다 눈짓으로 하면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기자가 따라갔어요. 따라가니까 마당에 동생이 쓰러져 누워있어요. 그 동생을 들고 이 사과를 자기 한 입 베었어. 씹어서 동생 입에 넣고 턱을 닫았다 오므렸다 하면서 동생이 씹도록 도와주는 거죠. 보름 동안이나 계속 그래 하다가 형은 굶어 죽고 동생만 살아남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주위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상사에게 직장 상사에게 바라기만 하고 베풀지 않은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늘 베푸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옛날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수우미양가 수 채우사하다 우수하다 양호하다 미 아름답다 모두 다 칭찬을 했다는 거죠. 가능하다 이렇게 깊은 뜻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라톤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엄마가 그 초원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다리는 너희 다리는 100만 불짜리 초원의 다리는 100만 불짜리 몸매는 끝내줘요 이렇게 하잖아요. 100만 불짜리다 칭찬. 바보온달도 평안공주의 칭찬에 의해서 장군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칭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교황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도 사랑도 웃음도 유머도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시 이걸 잠깐 보시면 유명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쳐라. 웃으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죽겠다 그러면 잘못하면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겠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루에 웃으면서 나갈 때 주부들이 자녀에게 남편에게 길을 살려주면서 또 남편은 아내에게 열심히 할게 이러면서 웃으면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마칠 때 저녁에 잘 때도 좋은 웃음으로서 잠을 자야 되겠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잘 때 슬픈 생각을 하고 자면 몸은 자지만 무의식 속에서 그것이 계속 움직이니까 꿈자리가 사납다는 거죠. 두 번째, 거울을 보고 웃어라.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웃어야 되겠다. 그래서 웃음은 강력한 무기다. 미사일은 남을 파괴하지만 스마일은 살려준다. 이렇게. 세 번째로 어린 나이 눈으로 세상을 봐라. 어린 나이는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제가 목욕탕에 가보면 겨울에도 가보면 그 냉탕에 막 뛰어놉니다. 그 차가운 물에 한 20대 되면 좀 조심해 이러고 한 40대 되면 저리 가 이러고 50대 되면 부모 들어갔어 이러고 애기들은 그 차가운 물도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린 나이 눈으로 보면 즐겁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오픈된 사고를 가져야 된다. 제가 이 금강산에 여행을 가보니까 저 자녀들하고 같이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 산으로 침을 뱉으면 $10 이렇게 돈을 받습니다. 나무 꺾어도 안 되고 굉장히 자연을 보호하죠. 근데 딸내미는 이렇게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좀 어리니까 모르고 산으로 이렇게 목이 다 컬컬하다고 침을 탁 뱉으니까 공원에 쫓아왔어요. 그래서
학생 침 뱉었지? 아니요. 뱉었잖아. 안 뱉었는데요. 뱉은 거 뭐니? 흘렸는데요. 그래, 공원이 흘리는 거는 처벌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북한에서 잘자 내 꿈 꿔 이러니까 남한에서는 꿈도 대신 꿔줍니까? 경기도된 사회는 유머가 없지요. 마음을 열어야 된다. 오픈 이렇게 해전문처럼 열어야 된다. 주위에 보면 송곳 하나 꼽을 데 없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우리 사람이 마음이 넓을 때는 우주를 감쌌을 것다가 좁을 때는 송곳 하나 꼽을 데가 없다. 오래 살고 싶은가? 억지로라도 웃어라. 이게 우리가 억지로 웃는 것도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밌는 사람들을 6번째가 많이 만나야 됩니다. 유머형 인간 10계명 중에 6번째가 주위에 할 수 있다, 해보자, 가능하다, 행복하다, 잘 되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를 많이 둬야 됩니다. 근데 만날 때마다 안 된다, 나쁘다, 죽여라, 성질 난다, 건들지 마라, 머리에 김난다 이렇게 막 속된 말을 써서 얘기하면 화가 나죠. 괜히 밥 먹다가 내 밥 한 걸 사줄게 나갔다가 만나 안 만나 이러면 또 데리고 한번 해줘야 되지. 내가 사주더라도 때에 따라서 때는 조금 야한 얘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친구 또래에 관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재밌는 친구를 만나면, 그래서 오늘 이 강의 끝나고 모두 다 재미없는 친구는 휴대폰에서 다 지워버리십시오. 웃어라 그러면 세상도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그러면 혼자 울 것이다. 그래서 웃으면 힘이 있습니다. 유머보험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보험, 암보험이 있습니다만 유머보험.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면 여보 유머 하나 챙겨 쓰세요. 유머 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과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디언 속 때문에 말을 10,000번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가면 나무를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고 3개월 동안 지나가면서 계속 나무에 욕을 하면 나무가 말라 죽어버려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웃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웃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동안 화내는데 5년, 웃는데 89일, 일하는데 23년, 기다리는데 3년, 잠자는데 20년, 또 이렇게 강의 듣다가 잠 주무시는 분은 잠자는데 25년. 주무시다가 볼일 다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웃어야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6번째가 펀 경영입니다. 기업에서도 이제는 펀 경영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는 엄마, 내 어떻게 태어났어요? 물으면 다리 밑에 주웠다. 요즘은 인터넷 다운받았다. 홈쇼핑에 주문했다. 강남에 가면 강아지도 휴대폰을 목에 걸고 다닌다. 문점에서 집어내려고. 웰빙이 사는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펀 경영은 일하는 재미를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고객을 즐겁게 하려고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광고, 또 심지어 웃지 않으면 찍히지 않는 디지털 카메라도 만드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서 기업들이 가장 직면한 키워드는 어떻게 이 고객을 즐겁게 해줄 것인가,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그래서 윈윈 전략이다. 너도 좋고 나도 좋아야 되는 거죠. 4가지가 있습니다. 너 죽고 내 살자. 안 죽을라 합니다. 그랬더니 네 죽고 내 죽고 갖고 다 필요 없죠. 내 죽고 네 살아도 필요 없습니다. 너 살고 내 사는 게. 유머와 이 경영은 그렇습니다. 너 살고 내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펌프에 물을 먼저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몇 국자가 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머는 대차 대조표의 자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나라 모 전자회사에서는 이를 엔터테인먼트처럼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면 인재들이 외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의 제가회사 대표이사님께서는 직원들이 회사 오고 싶어 미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사우스웨스트 항공회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9.11 테러에도 흑자를 남긴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비행기를 타면 여러분 비행기를 타시고 담배를 피우실 분들은 왼쪽 날개로 나가주십시오. 담배를 피우시면서 관람하실 영화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7번째로 웃음과 이미지,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백리향, 천리향이라는 꽃이 있습니다. 그 향기가 백리를 간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그 기업, 그 사람, 그런 이미지. 그래서 우리가 그 이미지 중요한 것은 좋은 표정, 좋은 말, 좋은 생각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그 저는 가족들하고 식사를 갔다가 돈가스를 시켰는데 좀 양이 작아요. 그러면 웨이터, 예, 이 에어컨 좀 꺼주지. 왜 그렇습니까? 이 돈가스가 날아가려고. 그리고 말도 좀 재밌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외국에 가면 댐을 지나가는데 댐을 보는 데는 무료지만 달리시면 딱지가 날아옵니다. 좀 가져가지 마라. 우리는 금지선 없습니다만은 여기에 자동차를 세우시면 견인차처럼 생긴 것이 곧 달려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당신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하라. 인간관계에 백급률이 있습니다. 그 내 친구는 늘 말이 조금 이렇게 험합니다. 그래서 세상 더러우면 못 살겠다 라고 하니까 계속 그러니까 아들이 한날 아빠 이제 깨끗하게 사세요. 그래 왜? 아빠가 세상이 더럽다 해서 제가 동네 청소사 하고도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자유는 우리가 인간이 인간에게 선물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내가 행복한 삶, 즐거운 삶, 기쁨의 삶, 사랑의 삶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웃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리한 의미에서 마음의 바람개비를 하나씩 선물로 드릴까 합니다. 바람개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려면 바람이 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고 뛰면 가슴이 바람개비를 돌린다. 그래서 기회를 내 스스로 만들어야죠. 찬사를 내 손으로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인생에 누구나 마술사입니다. 행복의 마술을 걸면 행복해지고 슬픔의 마술을 걸면 슬퍼진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리하면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해서 태어나기 전보다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 떠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성공을 정의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리산에 한번 등산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예. 그때 그 약수터에 닭 백숙돌 잡숴보셨습니까? 네. 예. 몇 년 전에 갔다 오셨습니까? 1년 전에 갔다 1년 전에, 예. 제가 3년 전에 지리산에 갔다가 독수리 알을 하나 주었어요. 그것이 너무나 아까웠어. 닭장에 부화를 시켰더니만 6개월 정도 키우니까 5m쯤 날개가 된 새끼 독수리가 됐더라고요. 이 새끼 독수리가 어느 하늘을 쳐다보니까 멋진 새가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닭 보고 물었어요. 저 새는 뭐냐? 독수리다. 우린 저래 날아갈 수가 없는가? 못 날아간다. 왜 못 날아가는가? 우린 닭이다. 물론은 닭이 아니고 독수리인데 날아가면 되는데 못 날아갔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독수리인지를 몰랐어. 독수리 몸에 닭하고 놀다 보면 닭의 정신이 깃들어갔고, 두 번째는 연습하지 않았다는 거. 다시 말씀드려서 날개 나누는 것도 그렇고 웃음도 유머도 사랑도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날아가지 못하고 2년 동안 모여 먹고 삶아져서 그 밑에 지리산 밑에 백숙집에 팔려가 죽었다는 슬픈 전설이 지리산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래 가보니까 2년에 서울서 어느 분이 잡수고 가서 하셨다는데 오늘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은 모두 다 독수리고 홀홀 꿈을 홀홀 가지시고 날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웃으셨죠? 네. 오늘 윤봉만 교수님께서 아주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웃음이란 아주 좋은 선물을 주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도중에 궁금하셨던 점들 몇 분 질문을 좀 받을 텐데 질문하실 때 좀 환하게 웃으면서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어느 분 먼저 질문 주시겠습니까? 예. 웃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억지로 웃는 것도 좋은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답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잠재의식과 우리의 뇌는 거짓 웃음과 진짜 웃음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 웃어도 굉장히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이 생성되면서 근육이 이완된다는 거죠. 하나의 작은 실험을 해보면 이 주먹을 자두라 생각하고 그게 식초를 듬뿍 이제 뿌려서 냄새를 맡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입에 침이 돋을 겁니다. 그걸 또 한 입 깨문다 생각하시면 정말 우리가 이 몸에서는 정말 이 식초를 마시는 것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웃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물론 정말 웃으면 더 좋습니다만은 거짓 웃으로라도 많이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식적으로라도 좀 웃으셔야겠습니다. 예, 또 다음 분이요. 네. 모처럼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어색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부드럽게 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예, 가정이 웃어야 사회가 웃을 수 있는데 너무 가깝다 보니까 정녕 가족 간에는 웃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웃음을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게 필요합니다. 웃음이 나에게 오기보다는. 그래서 먼저 주부가 변하면 가족이 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좀 부드러운 일상사의 이야기 중에서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좋은데, 혹시 자녀분이 밥을 먹으면서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시험이 나오나 왜 밥이나 먹지 이래버리면 안 됩니다. 혹시 또 남편께서 우리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돈이나 많이 벌어오세요 라고 해보면 다시는 웃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안다는 것과 가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웃음을 안다는 것하고 웃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웃음 곁에 다가가서 웃음꽃을 피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간 한 시간이 정말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잘 안 됩니다. 많이 웃었고, 또 뒤에서 저도 재밌는 얘기 많이 받아 적었는데.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런 적은 거를 잘 제 것으로 소화를 하려면 연습도 또 필요하다고 하셨죠. 연습도 필요하고, 예. 강함하게 사용해 봐야 됩니다. 예. 여러분도 오늘 들으셨던 것들 잘 기억하셨다가 아주 적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열띤 강의해 주신 경운대학교 의료경영학부의 윤봉모 교수께 큰 박수 부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또 마음껏 웃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했던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모든 일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시길 바라고요. 더불어서 안내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KBS 특강이 이번 여름철 부분 편성 조정에 따라서 방송 시간대를 옮기게 됐습니다. 이제는 화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밤 늦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월요일 새벽이 되겠습니다. 1시 10분에 방송되는데 앞으로도 여러분 많은 사랑과 관심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KBS 특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